비오틴 결핍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탈모가 생겼다면 이 정도 양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울산경제 ETB와 그리고 울산광역시 약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알약의 편승원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알고 계시고 하는 성분인데요. 일반 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샴푸에까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오틴에 대한 모든 것 오늘 한번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오틴이란 무엇일까요? 비오틴은 일단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비타민 B7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모발과 피부에 좋다는 의미의 독일어로 hurt라고 시작해서 비타민 H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비오틴은 1920년대 날달걀 흰자를 섭취한 쥐에서 발생한 결핍증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었는데요. 달걀 노른자부터 버섯, 견과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쉽게 비오틴을 섭취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식이로 섭취하는 것도 그렇지만 장내에 좋은 세균이 직접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대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런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포도당 대사를 잘 해주어서 혈당의 안정화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오틴은 이제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케라틴 합성을 도와줍니다. 케라틴은 일단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톱이나 피부 등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인데요. 머리카락, 손톱, 피부 등의 구조를 더 안정하게 해주고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비오틴은 신경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비오틴은 이제 유런에서 미세효소가 형성을 유도하고 결핍 시 이제 수초 형성을 지연시키는데요. 이제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이제 유런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전선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어야 당연히 정기적 신호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오틴은 이제 이런 유런에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라도 비오틴이 부족해진다면 이제 전선의 피복 역할을 하는 수초가 잘 안 생겨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신호 전달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틴은 몸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요. 만약에 비오틴이 결핍이 된다면 먼저 머리가 빠지는 탈모부터 시작해서 손발톱이 얇아지거나 잘 깨지게 되고 입가, 눈, 코 주변이 이제 빨갛게 발진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습진 혹은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 장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경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감각 이상이나 혹은 신경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신한 여성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비오틴 섭취가 부족해진다면 크레들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아기 머리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신생아 그리고 영아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증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발진이나 혹은 기름진 비듬이 엉켜붙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오틴은 하루 충분 섭취량이 한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틴은 이제 여러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 비오틴으로 해서 이제 재사용되므로 이제 단순 결핍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비오틴이 결핍되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날달걀의 흰자 섭취 때문입니다. 계란 후라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반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완전히 익혀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달걀을 익히지 않으면 이제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비오틴하고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비오틴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비오틴의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달걀을 덜 익혀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비오틴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틴이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장에서 좋은 세균이 생산을 해주는데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셨거나
혹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혹은 뭐 고당분,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장에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좋은 세균이 많이 적어지니까 비오틴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비오틴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술입니다. 술을 이제 장기간 먹게 되면 위장관 손상도 일어날 수 있고 혹은 간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오틴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항경련제나 피임약의 복용 혹은 임신이나 흡연자의 경우에도 이제 비오틴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경련제나 이제 피임약 경우에는 이제 비오틴의 대상을 증가시키다 보니 비오틴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시거나 혹은 흡연자의 경우에도 비오틴의 분해가 빨리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오틴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 외에도 이제 급격한 체중 조절, 다이어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제 비오틴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도 비오틴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비오틴은 여러 의약품에도 들어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함량 비타민 B군 복합제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B군 복합제는 정말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생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1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오틴만 생각해 보면 하루 충분 섭취량이 3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제품들은 비오틴 결핍 환자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이 비오틴이 결핍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시는 것으로는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비오틴 결핍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탈모가 생겼다면 이 정도 양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탈모와 이제 비오틴 관련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비오틴을 이제 5,000에서 10,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나 혹은 손발톱에 보조 치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오틴만 5mg, 즉 이제 5,00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제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손발톱 또는 이제 모발 성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된 일반 의약품입니다. 복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식전에 한 알씩만 복용하시면 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성인,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비오틴이 아직 부족하진 않지만 이제 비오틴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육체 피로나 체력 저하 혹은 구내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비타민 B군 복합제를 드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이제 비오틴이 부족해서 탈부나 혹은 손발톱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비오틴 단일로 된 5mg 함유된 제품들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약품 말고도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약국에 있습니다. 비오틴 단일 성분부터 어떤 거는 콜라겐, 어떤 거는 미네랄, 어떤 거는 탈모에 좀 맥주효모 등이 복합된 제품들도 있어서 참고하시고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조합의 제품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오틴 결핍에 비오틴만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비오틴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비오틴을 보충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비오틴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비오틴만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오틴 결핍의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원인 해결은 하진 않고 비오틴만 넣어준다고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오틴은 비오틴대로 보충을 하시는 동시에 비오틴 결핍이 되는 원인 교정까지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요. 장이 좋지가 않아서 장내 세균이 비오틴을 생산할 수 없어서 비오틴 결핍이 생긴다면 일단 장내 균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산균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혹은 유산균의 머리가 되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의 사균체나 생성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서 비오틴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위장관 손상으로 인해서 음식으로부터 비오틴 섭취가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메스틱검 혹은 스페인 감초 추출물, 콜라겐, 유산균 등을 섭취하면서 내 점막을 회복시키면서 비오틴과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간 기능의 저하가 원인이라면 밀크시슬이나 UDCA, 오르니틴, 아르기닌 등 간 기능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오틴만 섭취하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비오틴 결핍의 원인까지 해결해 준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비오틴이 몸에서 부족해서 비오틴을 복용하신다면 꼭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원인 해결 방법과 함께 비오틴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오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많고요.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오틴이 결핍돼서 탈모, 손발톱이 약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나 신경 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비오틴이 결핍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결핍이 된다면 비오틴 보충과 함께 비오틴 결핍의 원인 교정까지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담해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약의 편승원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